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던 엔터 프레임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프레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 프레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경과 짱구 캐릭터를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비 클립을 선언하고 인스턴스 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액션이라는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1번 프레임에 그 585라는 스테이지 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 0에서부터 585를 넘어가는 이 공간에서만 계속 무한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프레임 액션에다가 액션 명령을 제가 이제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그 문법과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사실은 뭐 명령은 여기서부터만 여기까지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박스로 치는 이 부분이 뭘 때면 참인 경우가 되겠고, 이것이 뭐가 되냐면 거짓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585, 즉 스테이지상을 바깥쪽으로 벗어날 때는 초기 위치 X좌표와 Y좌표로 가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쓴 다음에 언더바 루트 점 짱점 언더바 X 스케일 값은 다시 100으로 이렇게 기본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크기로 돌아가라.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Y 스케일 값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다가 585라는 걸 돌아가게 되면 다시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위치의 포지션으로 가고 원래 크기로 돌아가서 다시 또 무한반복이 일어나서 또 585가 될 때까지, Y좌표가 585가 될 때까지 계속 짱구 캐릭터가 커지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585라는 그 x축, 그렇죠? x축 값이, 죄송합니다, x축의 좌표가 얼마 이상, 585 이상이다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저한테 쪽지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문장 형태가 이것이 조건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뭐가 되겠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행 코드 1번, 그쵸? 이게 실행 코드 1번이라고 그랬죠? 실행 코드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1번. 그 다음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만족을 못했으니까 실행 코드 몇 번? 네, 실행 코드 몇 번이요? 2번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쭉 늘렸어도 되지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예로 바로 밑에 있는 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x축으로 나가는 값을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언더바 루트 점, 그죠? 자, 언더바 루트 점 짱점 언더바 x 플러스는 뭐냐, 10 이렇게 쓰셔도, 그러니까 이 식과 그 다음에 이 식이 같은 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지난번 강좌에서 제가 좀 많이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반복이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프레임이 2프레임 이상이 나와야만 프레임 액션에서는 반복이 일어난다 하는데, 1번에서는 구현하지만 2번에서는 액션이 좀 다르죠. 어떻게? 자, 첫 번째에서는 명령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가서는 어디로? 다시 모두 가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 짱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점점 얼마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10만큼, 그 다음에 x 스케일하고 y 스케일이 얼마만큼, 1만큼 증가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짱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하니까 이것을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그 무비 클립의 이벤트로 줘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프레임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에 엔터 프레임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그것을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에서 뉴 창을 클릭을 하고요. 새로운 창을 만들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시 임포트 투 스테이지 누르고 배경을 누르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게 585에 295였죠. 그래서 585에 295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눌러서 개체를 그 배경을 누르시고 투 스테이지 눌러져 있는지 보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작업은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배경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고 짱구로 가겠습니다. 짱구라고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import to stage를 누르시고요. 짱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좀 줄일까요?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툴을 넣어서 적당히 줄이시고요. 자, 위치 값은 제가 위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10 정도 갈까요? X축으로는 10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을 정도 가겠습니다. 100의 10좌표, 즉 X축으로 10, 그 다음 Y좌표는 100의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F8번을 눌러서 마찬가지 M 언더바 짱구라고 하겠습니다. 짱구, 그죠? 네, 언더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인스턴스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JJENG, 그쵸? 인스턴스를 JJENG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명령을 하는 쪽과 명령을 받는 쪽이 같으면 굳이 이 짱이라는 명령을 주지를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 액션이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ACTI.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임의의 값에다가 이렇게 액션을 좀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것을 액션이라고 해서 스테이지 바깥쪽으로 부른 다음에 이걸 F8번 눌러서 자, 여기다가 M 언더바 이렇게 무비 클립 하나 주고 실제로 액션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은 여기서 구현이 되고 명령을 받는 거는 짱구가 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짱구를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두 개의 무비클립, 임의의 무비클립, 그 임시 무비클립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작업을 할 거면 사실은 이 짱이라는 부분이 필요가 없고 그냥 디스로 구현을 해도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냥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다른 건 하나도 없이 그 전에 있는 것을 한번 복제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9번 눌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것을 제가 드래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if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자, 짱구를 클릭을 하시고요. 사실은 써야 되는데 제가 좀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무비 클립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같지만 이 명령을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이것을 컨트롤하는 박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무비 클립 한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지울 거고요.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무비 클립이기 때문에 여러분 on 클립 event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 열면 이제 여기 로드와 엔터 프레임이 있죠. 그래서 엔터 프레임을 이렇게 엔터를 치고 가로 열고 중가로 열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중가로 닫아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로의 그 규칙상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큰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박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가 이렇게 가로 형태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를 쳤으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 프레임이라는 명령 자체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한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반복, 예를 들어서 조금 좀 다르게 써드릴까요? ENT 명은 반복을 의미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LOAD를 많이 쓸 텐데 LOAD는 같은 경우는 명령은 로드 명령은 한 번만 수행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죠. 그래서 로드와 이 엔터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두 개의 프레임에 여기에 뭐 go to and play 명령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프레임에 그냥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엔터를 쳐볼까요? 자, 어떤가요? 결과가 같죠. 그래서 두 개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의 프레임. 그렇죠? 하나의 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명령이 수행이 되는 이유는 여기는 엔터 프레임의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도 좀 우리가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플러스는 10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걸 지우고 여러분 그죠? 플러스 1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Y축으로도 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더바 루트점 장점 언더바 Y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이렇게 하면 1씩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뒤에다가는 세미콜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수평으로 이동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양 형태가 나온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형태에서 여기에 그 클립 이벤트에서 무비 클립을 잡아서 무비 클립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터 프레임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하게 되면 굳이 프레임 액션에서 두 개의 프레임을 잡아서 작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도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아까 이제 그 명령을 하는 쪽과 명령을 받는 쪽이 같다면 이 언더바 루트점 장이라는 것을 뭐로 바꿔도 된다. 이 this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뀌어지는지 안 바뀌어지는지 바뀌어져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find라는 그런 아이콘이 있는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 언더바 루트점 장이라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여기다 this라고 하시고 replace all이라는 명령을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9번인가 뭐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어떤가요?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명령을 서로 그 구현하는 그런 무비 클립 형태가 같은 것이라면 이렇게 this라는 명령으로 우리 지지난번 강좌에서 제가 this라는 개념과 페어런트, 언더바 페어런트와 this와 그 다음에 언더바 루트, 그 다음에 패스 명령을 따라서 가는 그 경로를 지정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그 무비 클립의 엔터 프레임이라는 명령 자체는 반복을 할 수 있는 그 반복을 해서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설정 값들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this의 개념, 즉 다시 말하면 명령을 하는 쪽과 명령이 같은 쪽이라면 굳이 인스턴스를 지정하지 않고도 this라는 그런 명령으로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속성을 써가면서 무비 클립 인스턴스의 속성을 써가면서 구현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장이라고 줬지만 이 장을 지워도 상관은 없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명령 구현이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령을 하다 보면 무비 클립을 하다 보면 그 움직이는 무비 클립에 2차, 3차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주게 되면 또는 1차적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믹스가 돼서 약간 그 명령이 그 약간 혼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임의의 무비 클립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임의의 무비 클립에서 명령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서 이 무비 클립 짱구는 명령의 결과만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구현해주는 그럴 때는 반드시 인스턴스명을 정하시고 이 this라는 명령을 뭐로 여기 있는 인스턴스 언더바 루트점 인스턴스 명점 속성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 플랍 파일 즉 원본 플래시 파일 원본이 그 3개가 갈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구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무비 클립의 인스턴스 속성과 그 다음에 엔터 프레임 이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감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그리고 if 조건문과 뭐 지금 제가 대입 연산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런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